창세기전 아레나 실시간 대전 짱바오. 창세기전 아레나 채널의 짱바오입니다. 오늘은 기사단 내부에 있는 세력전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력전이 2차 프리테스트 진행 중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규 시즌 열리기 전에 세력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력전 단장님들, 부단장님들, 그리고 단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떤 식으로 게임을 운영하는 게 즐겁게, 재밌게 또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강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세력전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전체 메뉴에서 기사단 접속하신 다음에 기사단 메뉴 왼쪽에 있는 세력전에 들어가서 세력전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하단에 보면은 시즌까지 며칠 남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걸 눌러보면은 이제 세력전 시작 전에 덱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자동 참가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덱 편성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덱 편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출전 캐릭터를 총 20캐릭터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맞추고 싶은 5인 기준 세팅 팀을 4개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20캐릭터가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4개씩 5개 팀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4개 조를 5개의 캐릭터를 구성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세팅을 다 완료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은 이제 화면이 옮겨집니다. 이 화면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요. 최초 방어 세팅 덱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소리를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성체 안에서 전투를 할 때 이렇게 다양한 목적들이 있고요. 이거는 옮길 수가 없어요. 향후에 패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적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최초 5인 방백을 세팅할 때 가장 강력한 아수라의 힘을 캐릭터 똑같이 대답하지마. 내가 느꼈던 우리는 회색 기사단이다. 질서란 혼돈 속에서 태어나는 법. 자, 이렇게 설정하시면 질서란 되는데요. 혼돈 속에서 태어나는 법. 저는 개인적으로 방백을 전부 다 강하게 배치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작과 동시에 이 캐릭터들을 전장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배치를 했을 경우에 이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방어덱을 강하게 편성을 해두면 정말 좋은 점은 시작과 동시에 우리 영지의 적들이 침범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방어덱에 묶여있는 나의 강력한 5개의 캐릭터는 전투에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 외 캐릭터인 나머지 15개 가지고 전투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기사단에서 전부 다 강력한 방어덱을 세팅하는 것보다 이번 세력전에 참여를 못하는 분들 있죠. 못하는 분들은 2군, 3군, 4군 덱을 전부 다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강한 방어덱으로 편성을 해주시고 공격에 가담을 할 수 있는 9시부터 11시까지 이루어지는 2시간의 세력전 동안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2군 혹은 3군 덱으로 배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은 이제 저장 세팅이 완료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영지 내에 어떻게 세팅이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을 시작을 하면요. 이렇게 5개의 진영에 전부 다 캐릭터가 영지가 배정이 됩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은 영지들이 다 붙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3개 영지를 모두 다 사수해서 게임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최악의 지역도 있습니다. 가장 조금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여기 빨간색깔 진영입니다. 지금 모든
지역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후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제일 좋다고 판단되는 것이 외곽에 붙어있는 요 세 군데고요. 그 다음으로 좋다고 판단되는 게 여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조금 난이도가 높다 싶은 게 보라색깔 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랜덤하게 세력들이 편성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세력을 어떻게 세팅하고 구성하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파란 색깔 진영에 가정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파란색 영지에 제가 커티스 2에 들어왔거든요. 커티스 2 영지에서 방어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어탑, 요새 방어탑. 방어탑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1개가 있습니다. 총 12개의 덱을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바로 적들 기준에서 방어탑에 쳐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요새로 진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방어탑 전부 부숴야지만 요새로 들어갈 수 있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진 않고요. 한 군데의 방어탑만 뚫리더라도 전부 다 함락을 할 수 있습니다. 서부 방어탑이 약해 보입니다. 서부 방어탑을 공격을 한 다음에 요새로 진군해서 요새를 함락하게 되면은 해당 영지는 다른 세력으로 넘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방어탑도 균형 있게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방어탑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동부 방어탑 한번 눌러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단원들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성 가능한 덱들은 처음에 세력전 세팅했을 때 했던 5개의 방어덱 기억나시죠? 그것들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방어덱을 편성을 할 때는 세력전에 라이브로 참여가 가능한 사람들은 1군 방어덱을 편성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시작과 동시에 전쟁에 바로 합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군 공격덱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력전을 진행해보면 느끼겠지만요. 1군 방어덱, 1군 덱을 제외한 2, 3, 4군은 1군 덱에 그냥 썰려버리거든요. 그래서 2, 3, 4군 같은 경우는 디버프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상대편의 2군 덱을 방어탑을 공략할 때 쓰는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잠시 뒤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해산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해산 버튼 같은 경우는 단장님, 부단장님 밖에 안 보이실 거예요. 게임 시작 전에, 세력전 시작 전에 해산을 해서 다른 진영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2명만 배치할 수도 있고 비워버릴 수도 있고 이 영지 자체를 다 비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다 비울까요? 아까 세력전 할 때 모든 영지가 다 붙어있진 않다고 했잖아요. 내가 3개의 영지를 전부 다 사유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1개의 영지는 포기를 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전선의 이중화는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력전이 시작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니까 지금 아스타냐 2 같은 경우는 방어덱을 8개의 방어덱만 편성했다고 나와있죠. 이게 방어덱 편성된 개수입니다. 이거는 상대편 진영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거 같은 경우는 게임 시작 전에 다른 세력들은 볼 수가 없어야지만 내가 어디의 영지를 어떻게 포기하겠다라는 것들을 들키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단 게임 시작 전에는 상대편 진영에 어떤 덱들이 편성되는지까지는 볼 수가 없긴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전략적인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덱 3개만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진영의 영지에 몇 개가 편성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미어캣에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게임을 한번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진영이면요. 가라드 같은 경우는 3개의 세력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굉장히 사수하기 어렵겠죠. 가라드를 0으로 만들고 2개의 영지만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돼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 양쪽에서 어쨌든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동쪽으로 진군하거나 서쪽으로 진군해서 안정적인 외곽 쪽들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내 영지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전선의 모든 영지에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어에도 전력을 다해야 되고 공격에도 전력을 다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파란 색깔 진영에서 게임을 시작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가라드를 포기해서 가라드는 보라 색깔 진영이 먹었어요. 자, 보라색 진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 진영은 빠르게 아스타니아 A가 펜드래곤 2로 쳐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함락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왜 이 두 군데가 함락이 될 수가 있을까요? 상대편 입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빨간 진영에서는 펜드래곤 1의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노란 진영에서도 아스타니아 1을 포기할 확률이 높겠죠. 너무나 전선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서둘러 영지에 쳐들어갑니다. 자,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이 영지를 포기할고 우리를 옮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방어덱을 약하게 편성했다고 칠게요. 약해요. 근데 아스타니아 1가 펜드래곤 1을 공략하는 시간보다 타 세력에서 커티스 2, 펜드래곤 1을 점령하는 시간이 더 빠를 경우에는 빨라서 어떻게 됐을 경우 펜드래곤 1이 트리스 2에서 혼략이 되고요. 커티스 1에서 커티스 1을 먼저 함락하면은 우리의 공격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잃어버렸죠. 이러면은 세력이 지워집니다. 아직 여기 함락을 못했으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탈락입니다. 탈락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진영을 포기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공격할 진영을 함락을 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진영이 반드시 버텨줘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력한 방어백을 구축을 해야겠죠. 이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과 못하는 인원들을 게임 시작 전에 단장님과 부단장님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방어덱이 가지고 있는 공격덱이 가지고 있는 유저가 30명 정도 이번에 전투를 못한다고 합니다. 큰일 났죠? 그러면은 이 30명 중에서 가장 강한 24명의 강력한 방어덱을 12명씩 여기다가 포진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어차피 이분들은 전투에 참여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여기 있어 줌으로 인해서 타 세력들의 견제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참여가 가능한 인원들이 있죠. 20명이 있으면은 이 20명 가지고 빠르게 함락을 들어가는 게 이 세력전에 잘할 수 있는 포커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렇게 해서 파란색 진영을 함락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두 군데도 여기서 포기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란색 진영은 어느 정도 4개 정도의 진영을 확보했고 여기 두 군데에는 엄청 강력한 우리의 방어덱이 사수를 하고 있을 거니까 이제 남아있는 다갈과
아스타냐 이를 공략을 하면 되겠죠. 반대로 다갈과 아스타냐의 이 보라색깔 진영 같은 경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트리시스 2가 너무 위험하네. 여기를 포기하고 다갈과 아스타냐에서 쳐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속도전이죠. 누가 더 빨리 펜드래거니와 아스타냐를 함락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냐, 아니면은 전황이 정반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냐, 이런 식으로 전투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저쪽도, 저쪽 같은 경우도 붉은 색깔 진영이라 가정을 하면요, 펜드래건이 사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은 여기서 빠르게 지금 가라드를 포기할 것 같으니까 가라드를 먼저 잡아먹어야겠죠. 그리고 트리시스 2 같은 경우는 잡아먹기 제일 좋은 세력이 어디죠? 자, 여기 녹색깔 진영입니다. 전투 흉노가 2개고 가라드 2를 포기할 확률이 높은 파란색깔 진영은 트리시스 2를 탐낼 확률이 낮거든요. 여기를 함락해서 이렇게 4개로 파란색 진영을 만들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함락하겠다. 좋은 선택일까요? 모든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원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배수의 진, 여기서 공격 못 하잖아요. 그죠? 배수의 진이 칠 수 있는 외곽 쪽의 진영들로 빠르게 퍼져나가서 삼국지 형태로 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 있는 세력들은 빠르게 박멸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혼자서 세력전에 살아남는 방법이었고요. 한 가지 심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심화 과정입니다. 보니까 도무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파란색 진영에 걸려지면 최악이니까요. 여기가 보니까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다 강한 기사단들이 많아요. 많은 거예요. 자, 난이도를 보니까 여기가 제일 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세고 보라색깔 진영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우리는 이쪽 공략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강력한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를 과연 사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밀고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방어 진영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긴 합니다. 뭐냐? 여기서도 여기 침범할 수도 있고요. 5개의 진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자, 이럴 때 한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동맹과 연합입니다. 자, 아직까지 인게임 내에서는 구현되지 않았지만요, 파란색 진영에 걸리면은 사실상 승리가 아니라 멸망만 안 당해도 다행인 상황이라 보면 되거든요. 상대 진영들이 더 강하다는 전제입니다. 뭐 내가 강하면은 무쌍을 찍을 수 있겠지만 약소 진영에서 파란색 진영에 걸리면은 정말 그 세력전은 큰일 났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때 보라색 진영이 탐나는데 이쪽 세력들이 다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파란 색깔 진영은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어디? 여기라거나 여기라거나 혹은 여기. 그렇죠? 물론 보라색도 가능하지만 보라색이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그나마 높은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진군을 할 예정이라는 거죠. 이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력한테 우리끼리 같이 화해하자. 우리가 쳐들어갈 동안 우리도 너희를 쳐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서로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인게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단장님한테 단장들이 찾아가서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세력전의 의미입니다. 인게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법모술수와 전략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만 치지 않으면은 내가 이쪽을 수복을 한 다음에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곳들을 지원해주겠다. 혹은 우리도 너희 치지 않을게. 너희도 우리 치지 마. 너희는 이쪽만 신경을 써. 그러면은 자, 이 연계가 맞아야겠죠. 초록 진영에서는 여기도 상대하려니까 너무 버거웠는데 파란색이 중립국가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만 밀고 들어가면 되겠다 라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게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단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뭘까요? 첫 번째, 게임 시작 전에 전투에 참여 가능 인원, 불가능 인원을 확인을 한 다음에 방어덱 편성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 참여 가능한 인원들을 배치를 하지 않아서 공격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뭘까요? 자, 우리가 개별적인 힘으로 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두 번째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 세력들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가운데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전한 영역을 만들 수 있는, 이 정도에 만들 수 있는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쪽에 보면은, 이쪽 동쪽 진영에 보면은 녹색깔 진영은 없잖아요. 내가 녹색 너희 지역은 안 건들게.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갈 테니까 녹색 진영은 이쪽으로 점령해줘 라고 했을 때 딜이 되겠죠.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부족한데 라고 하면은, 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를 점령하고 우리가 펜드래건 2는 너희에게 양보해 줄게. 이런 조약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무슨 말이냐? 세력을 확인하고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불가침 조약이라거나 동맹 세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약소 국가, 약소 세력일수록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끝내는 제가 첫 번째 진영이 제일 세다고 했죠. 첫 번째 진영에서 우승을 할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세력들은 연합을 해서 견고하게 만든 다음에 견제를 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단순히 불가침 조약이었죠. 여기서 한 번 더 심화된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마지막 심화 과정은 동맹 수준이 아닌 연합입니다. 연합은 뭐죠? 동맹 세력이 2개, 3개 이상이 이루어졌을 때 유니온 연합이 되죠. 자, 일본 세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혼자서 4개의 세력을 모두 다 점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잘못된 대전이 펼쳐진 겁니다. 대전 운이 안 좋은 거죠. 3개 정도 세력은 가뿐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전력의 강력한 기사단이 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는 이 기사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3개 혹은 4개의 기사단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등입니다. 2등, 3등, 4등, 5등 기사단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1등 세력이 밀고 들어왔을 때 사실상 이만큼 혹은 전체 다가 붉은 진영으로 점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랑, 노랑, 초록, 그리고 보라까지 하면 좋겠지만 보라는 사실상 견제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라까지 연합을 하기에는 빨간 세력을 말살시킨 다음에 내부 분쟁도 일어날 수 있어요. 끝내는 1등, 2등, 3등, 4등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3개 정도 연합을 한다 칠게요. 요 3군데 연합해서 커티스 1에서 비프로스트 2로, 가라드에서 비프로스트로, 게이실에서 비프로스트로 연합을 하고, 연합 세력은 어떻게 될까요? 연합 세력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연합이겠죠? 사실상 트리시스 2는 연합 세력의
괴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개의 세월을 구축을 하면은 이쪽에서 또 공격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연합이니까요. 그러면은 여기 한 명만 배정을 해가지고 모든 전력들을 최전선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비프로스트 이 쳐들어오는 것들이 맞고요. 빠르게 동쪽으로 몰아내서 자, 여기가 제일 강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점령이 어렵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모든 세력을 만들고 이렇게 13개 대 이 2개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작전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3개의 영지에서 3개의 세력에서 1등, 2등, 3등이 나올 수 있게 전투가 끝난 다음에 영지 교환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 세력 작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초록이라고 칠게요. 그럼 초록 진영에다가 영지를 0으로 비워두면 맹지가 되거든요. 양보하는 식으로 해서 1등 너는 5개 먹어, 2등은 너는 4개 먹어, 3등 너는 몇 개 먹어? 3개 먹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진영 내에서 1, 2, 3등이 나오고 4등, 5등으로 나오겠죠. 뭐 2개밖에 안 먹었으니까 5, 4, 4 해서 공동 2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13개가 남으니까요. 전략을 짤 수도 있고 보라색깔 진영을 한 개를 못 함락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뭐 5, 4, 3 혹은 4, 4, 4 맞죠? 공동 1등을 다 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 전술을 잘 짜서 세력전을 하시면은 조금 더 전략적이고 재밌는 세력전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대로 가라고. 또 어딜 가려고 그러지? 우주 미아가 돼도 책임 못 지는 거 알죠?